시장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계속 싸늘한 뉴스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격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비상사태도 이스라엘이 선포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예방공습 후에 이런 반격, 이란 쪽에서 반격이 예상된다라면서 이스라엘이 저녁에 비상사태 선포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코스닥이 한 2% 정도,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까지 약세 흐름입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갑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이 개장한 이후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자, 오늘 아침에 증시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떡볶이에 제사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그동안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어제 만기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 오히려 이제 후폭풍을 좀 우려한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어제 쪽에서 조금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하고 넘기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한 차에 느닷없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 때문에 지수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 이 중소형주 쪽에 좀 충격파가 좀 큰 상황을 좀 보여주죠. 거래소 쪽에 대형주 쪽은 뭐 하이닉스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기다가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 있는 이 방산주 쪽이 이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줘서 지수 방어를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이제 과거 우리가 또 사례를 또, 제가 이제 뭐 과거 데이터나 사례를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는 증시에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1차적인 선제적 공격을 당장의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며칠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공격했죠. 이제 이란이 또 공격하고 이게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확산해가지고 이게 뭐 세계대전화 좀 어떤 그런 분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예고가 됐었던 일이죠.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곧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신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그다음에 미국은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아예 미리 얘기를 했었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선은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보다도, 물론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차피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끌고 가면서 증시나 이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침체시킬 일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짧으면 1, 2일 내에 끝나고 그보다 더 심각했던 상황도 2, 3개월 내에는 끝났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또 완화된 뉴스 때문에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을 침체시킨 경우는 없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9.11 테러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약 한 달 반 정도 크게 밀린 다음에 바닥 잡고 나서 그다음부터 오히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단기적인 외생적 변수, 그러니까 증시 외적 변수인 거지, 결국은 주식시장이 가장 큰 거는 내생 변수, 안에서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달러 인덱스가 이게 100선을 하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100선이 하회돼가지고 뭐 아침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기존에도 이거를 설명을 한번 이전에도 4월 28일 날에 시장의 중심이라는 12시 반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종합주가 지수하고의 상관관계입니다.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하회해가지고 약할 때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죠. 요게 지금 2020년도 요즘 빨간색에서 굉장히 강한 그 종합주가 지수 상승이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던 구간이 2020년도에 우리 증시가 3,300 갔을 때죠. 제가 요즘에 이제 증시가 2020년도에 어게인, 그때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요. 재반 여건이 지금 다 비슷합니다.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하회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미국 경제가 피크아웃, 그러니까 경기가 고점을 찍고 최근 발표되는 지표를 보게 되면 좀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그동안에 미국 경제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최소한 인상은 안 한다. 동결 내지는 인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보다는 여타 통화들에 대한 수요 심리, 그러니까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과거에 이런 사례일 때 우리 증시 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은 결국 지금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소나기죠. 소나기인데 피해는 가야 됩니다. 뭐 소나기도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니까 잘못 맞으면 옷이 흠뻑 젖고 머리도 다 젖고 하겠죠. 좀 피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만기는 무난하게 넘기고 후폭풍을 우려했는데 어제 일부라도 현금을 좀 만듭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이 방송에서 통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미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4월 말부터 제가 요 표에서 보게 되면은 4월 말부터 약세를 전망을 하면서 5월 달, 6월 달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이제 눈에 들여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지금 시간상 슬기로운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리 증시 쪽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다 보니까 언제 조정을 보일까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거죠. 물론 이제 과연 쉽게 조정이 올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게 또 핑계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호재가 풍부한데 무조건 조정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흔한 얘기로다가 뭐 증시에서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하고 이제 이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대외적 이슈가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흔드는 요인을 작용되면서 밀렸습니다만 어차피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와 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오늘 이게 아니어도 만기 후에 후폭풍 정도가 한 번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기술적으로 본다면 종합주가지수 약 한 2,850선 정도 내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거고 오히려 이게 해결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내일 해결될지 모레 해결될지 한 달 걸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요. 다만 해결된 이후에는 분명한 거는 지수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외생 변수 후에 외생 변수가 제거됐을 때 증시는 기존의 추세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세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어저께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오늘 증시에서 강한 쪽을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오늘 증시에서 이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방산주는 좀 약해지겠죠. 방산주는 외려 이제 약해지고 그다음에 뭐 오늘 어제 이어서 석유주들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약해지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이 지수가 밀리는 와중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쪽은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주사들 쪽, 그다음에 뭐 조선주 쪽,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 쪽, 건설 쪽 이런 종목도 조정받는단 말이죠. 조정 후에 이 정책 수혜주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제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죠. 전고점 돌파해서 26만 원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까지 가면은 어제의 강세를 보였던 오늘은 약간 소외받고 있습니다만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저점 매수로 언제 할지를 좀 포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종목으로 본다면은 지난 제가 6월 2일 날 이 종목을 언급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어쨌든 약세를 보이게 되고 이게 정상화되고 원유 가격이 다시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때 수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운송주 있죠, 화학주 있죠,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 HMM인데 이 종목은 6월 2일 날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거의 안 간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밀리진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하진 않았는데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 유일한 종목이었는데 최근 정책적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런 조정 구간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강세 보이다가 지금 현재 좀 약간 밀려 있습니다만 이 카카오페이가 아침에 급등하다가 조금 이제 시장 지수 영향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얘기했냐고. 5월 30일 날 첫 번째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실적 좋은 카카오주를 봐야 된다 하면서 실적이 좋은 게 카카오페이랑
뱅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월 5일 날도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AI도 강세 보이다가 지수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좀 부르고 있죠. A 신디 로피, A는 AI, C는 신재생 쪽, D는 디지털 자산 쪽, 그다음에 로피는 저 PBR주,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내가 어디서 잘 사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짧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긴 포지션으로다가 놓고 본다면은 뭐 이 정도의 하락 흐름은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밀릴 만한 이유가 없었던, 워낙 주변에 호재가 풍부하다 보니까 밀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구간에서 외생적 변수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인 그 충격파를 한 번 정도 주는데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섣불리 오늘부터 빠른 템포로 나서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한 템포 죽여서 가도 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주초 정도를 넘기게 되면 이번 문제는 좀 정리 단계. 어쨌든 지금도 미국이 어떤 대책 회의를 하고 또 G7 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갖다 세계적 분쟁을 갖다 그냥 좌시하지는 분명히 않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미국 말 듣고 유럽 말 듣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래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뒤늦게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느냐? 글쎄요. 그 문제는 종목마다 다르죠. 한 가지만 여기서 더 팁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런 조정이 결국은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장기적으로 못 같은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상승에서도 재미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포트 교체의 기회예요. 포트폴리오를 교체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움직일 종목 쪽으로다가 관심을 가지셔야지 계속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집만 부려가지고 또 시장이 올라올 때는 아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의 타이틀이 슬기로운 투자 전략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시장의 하락을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정과 하락이 오래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거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증시는 오히려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 좋은 종목들, 아까 제시돼 드렸던 종목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 시장에서도 강합니다. 그거 다 배경이 있겠죠. 그런 쪽으로 포트 교체를 해가지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 끝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틀 슬기로운 투자 생각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